안녕하세요. 시언어 비전공자 스터디 7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의 목표는 조건문에서 if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 조건문부터 볼게요. 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실행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예시를 보면 날씨가 좋은가? 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때 날씨가 좋다 아니면 좋지 않다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얘네가 이제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날씨가 좋으면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실천을 하고 좋지 않으면은 여행을 간다를 뛰어넘어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좋다, 좋지 않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지만 뭐 90점이 넘는다, 80점이 넘는다, 70점이 넘는다와 같이 실행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지금 성적을 보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게 조건문입니다. 이걸 이제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if문부터 볼게요. if문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구조는 세 개로 나누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참입니다. 참이라고 써놓은 거는 참이면은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의 구조예요.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이제 구조를 보시면 if 괄호치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물어볼 조건식이 들어있고 만약 이 조건식이 참이면 그러니까 뭐 i를 넣었을 때 i가 이 조건식에서 참이면 문장을 진행하게 되고 거짓이면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단 예시를 볼게요. if 해놓고 온도가 0보다 작으면 현재 영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밑에 printf랑 위에 printf가 뭐가 다르냐라고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탭키가 쳐진 거죠. 원래 if문을 쓰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들여쓰기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printf는 if문과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if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실행하는 밖에 있는 실행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아니더라도 printf는 영화여도 영화가 아니어도 항상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실행문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복합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복합문은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걸 묶어주지 않고 두 줄 이상을 쓰면은 위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printf는 이 if문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얘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두 문장 이상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괄호 묶는 게 습관이 안 되면은 가끔 두 문장 이상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써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공부하실 때는 한 문장이어도 괄호를 항상 묶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 복합문을 보면은 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항상 합격, 그리고 장학금 수여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거짓, if, else문에 대해서 볼게요. 앞에 참, 그냥 if문처럼 봤을 때는 조건식에 따라서 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있고 거짓일 경우에 실행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짓일 경우에도 실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if, else문을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와 같이 구조는 if문 자체는 똑같지만 뒤에 else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문장 1은 조건이 참이면은 실행이 되는 거고 문장 2는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이 돼요. 문장 1이나 문장식 2처럼 이 안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f와 else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요. 복잡한 조건식이라고 잠깐 넣어놨는데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AND 연산자 또는 OR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AND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점수가 80 이상, 90 미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사용하고 밑에서 if문을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저번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속적인 조건이에요. 이제 위에서는 조건이 하나였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조건이 있을 경우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건식 1은 스코어, 점수가 90 이상일 경우에는 문장 1을 출력하고
꼭 90 이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80 이상일 경우. 이 경우 80 이상이다라고 보면은 90보다는 작고 80보다는 큰 거. 80 이상일 경우에 만족을 해주는 거고, 만약 여기가 스콜 70 이상. 그러면은 문장 1은 90 이상일 때, 문장 2는 조건식 1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가 80보다는 크면서 90 미만일 때. 그러면 문장 3은 스코어가 70 이상이면서 80 미만일 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문장 4는 그 나머지잖아요. 점수 자체가 70보다 작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제 기본 점수가 70점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70점을 맞는다. 이러면 else가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점 무조건 70점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else랑 문장 4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중첩 if문이에요. 중첩 if문은 if문 안에 다시 if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f 조건식 1 안에 다시 if문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냥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조건식 2도 만족을 해야지 문장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은 조건식 1, 2를 모두 만족할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코어가 들어갈 텐데, 스코어가 예를 들어 97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if문을 만났을 때 97은 8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해주는데 또 if문을 만났죠. 그래 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97이 9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인 얘를 실행을 해주는 거고, 만약 80보다 큰데 90보다 작으면은 거짓인 얘를 실행을 해주는 거고, 이 else는 항상 가장 가까운 if문과 매치를 해서 참 거짓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if문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종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되게 짧게 끝내긴 했지만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참 거짓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번씩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첩 if문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공부해 주시고, 과제는 제가 이제 문서로 올려드릴 테니까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7주차는 짧게 끝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해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어려운 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